월가 이해에 미국은 완전히 종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은요, 월가 출신들이 재무부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요.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이 그러니까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거기에 완전히 질식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같은 경우는요, 월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현행법도 그러니까 막 무시하면서 막 지네들 막 이제 사업을 벌립니다. 그러면 그걸 뒤치다거리를 뭐냐면 미국 의회가, 정치인들이 그걸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참 대단했었습니다. 이 금융계의 이 파워는요, 대단했었어요. 이들의 로비력. 자, 월가라는 것은 뭡니까요? 돈놀이 하는 집단이잖아요. 돈놀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월가라는 것은요. 그런데 돈에는 그러니까 국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월가에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월가의 펀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온 돈이면 어떻고, 미국 국민들이 투자한 돈이면 어떻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돈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받아먹고 그걸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 없이 여러분들 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규모를 보게 되면요, 월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 없이는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이 2000년대 무역적자를 많이 봤다는 얘기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봤다는 얘기는 달러가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본 나라들로 달러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많이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달러를 현금으로 안 갖고 있습니다. 이 달러를 다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만약에 이것을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미국의 채권에다 대부분 이걸 투자를 합니다.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그나마 수익이 남잖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수익도 안 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들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한 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월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채권이라는데 운용을 한다겠네. 그러면 월가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가 월가를 지탱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융화가 되면서요, 미국의 달러들이, 월가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돈을 쉽게 벌어와요. 왜 그러냐? 미국은 달러 자금을 가장 싸게 조달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들이 본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월가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월가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야. 해외 나가서도 돈을 벌어오고, 또 해외에서 월가로 그러니까는 보낸 달러로도 또 불을 벌고, 이게 월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요,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 해외로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간 달러가 다시 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해외에 나간 달러가 월가에 들어와서 미국의 채권을 막 사다 보니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금리니까, 시장금리가 그러니까는 안 올라가지는 거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2004년 7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시장이 늦게까지 과열이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뻥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에 대한 경고가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출범한 정권이 어디죠? 오바마 정부잖아요. 오바마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뭘 그랬냐면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한테 그걸 줄이라고, 통제하라고, 니네 스스로 관리하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던 5차 G20 정상회담에서 4% 이내에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가 이게 관철을 못 시키니까는 미국의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3% 이내에서 관리해라 하다가 트럼프는 또 이걸 2%까지 줄이고 지네 멋대로 그러니까 예? 무역 흑자 너무 많이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너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정책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왜 이렇게 무역 흑자를, 경상수지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 국가가 된 게 언제부터냐면요. 외환위기 이후부터입니다. 외환위기가 왜 생긴 거냐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막 달러 빌리다가 그거 가지고 돈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재벌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달러를 갑자기 회수해 가는데, 달러를 그러니까는 막을 돈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외환이 터지기 전에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김영삼 정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고갈되면서, 달러를 마지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인데, 이게 막 이제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부도라는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수해 가는데, 외국에서 회수해 가는데,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회수해 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돈이라면은 한국은 돈 찍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겠는데 달러는 한국은 찍어낼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회수해 가는데 달러를 그러니까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달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터진 게 바로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부도사태죠. 국가 부도사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달러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달러를 그러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역 흑자죠. 그것뿐이 없죠 뭐. 무역 흑자요. 수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9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가 지속되집니다. 연간 지표로 보게 되면요. 예? 그 왜 그러냐? 달러를 확보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것이 외환위기를 막는 가장 그러니까는 현실적인 방안인 거예요. 외환위기가 발발할 조짐이 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막 폭락한다는 것은 화폐 주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화폐 주권이요. 예? 그러니까 무역 수지나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하고 외환보유고를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환위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보험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신흥국가들이 많은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게 되면은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이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화폐 주권하고 충돌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넘게 계속 싸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매년 그러니까 1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그 환율 보고서를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거 발표하는 이유도 이거가 해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습니다. 신흥국가하고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들하고 미국과는 공동 운명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증권이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합해서요. 미국 증권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2002년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그러니까 데뷔를 했던 게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외국인이 미국의 증권을 보유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4조 3,400억 달러. 4338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4조 3천억 달러를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월가 들어온 거예요. 월가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월가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중개를 받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는 월가의 주요 수입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4조 3천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월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도에 얼마까지 되냐? 10조 달러 돌파합니다. 10조 달러 돌파해. 10조 3,200억 달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잖아요. 지난해 얼마까지 들어왔냐? 27조 달러 돌파했어요. 27조 2천억 달러. 미국 GDP보다 많은 겁니다. 미국 GDP가 지난해 23조 달러였었거든요. 예국에서 해외에서 월가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 규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가가 이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가 수입이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월가도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증권회사에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을 안 하면은 증권회사 돈 못 벌잖아요. 예? 그런 건 마찬가지지. 예? 증권 계산 안 하고 그러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던 대외 투자 포지션.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돈들 있죠. 주식을 사거나 뭐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의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기업을 그러니까 인수하거나 혹은 기업을 공장을 지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나온 돈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걸 해외에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있을 거고 반면에 한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주식이나 채권 사고 투자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을 서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나간 돈하고 미국으로 들어온 돈하고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요. 미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1조 달러가 조금 넘었잖아요. 300억 달러 정도. 1조 300억 달러 정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이 해외에 투자한 것보다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요. 이게 미국 GDP의 한 11.4%. 금융위기 때까지는 한 3조, 한 4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은요.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거에서 미국인이 해외 투자한 걸 뺀 금액인 겁니다. 뺀 금액. 예? 이게 금액이에요. 자, 이게 2010년 이후에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 지난해 나간 미국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한 거보다 더 많이 투자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18조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미국의 부채잖아요. 미국의 부채지요. 예? 외국인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투자한 돈인데 미국인이 해외 투자한 걸 빼고 난 순수하게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18조 달러가 넘었어요. 미국 GDP의 80%에 가까운 돈입니다. 미국의 해외 부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가적으로는 해외 부채가 이렇게 커졌는데 GDP 대비 80% 육박할 정도로 이게 월가의 주요 수입원인 거예요. 된 거예요. 월가에는 이게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예? 미국에 들어와서 주식 채권 사고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GDP의 8.8% 됐었어요. 9%가 안 됐었어. 2017년에는 39%가 증가했고 지난해는 그러니까 한 79%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예국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월가는 굉장히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 미국의 국가 운영이 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이 훨씬 적게 그러니까는 해외 투자하면서도요. 이 본원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배당소득을 받잖아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소득을 받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이런 소득을 본원소득이라고 그래요. 가장 소득의 근원이 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소득이다 해가지고요.
이 수지를 보게 되면 미국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해외 투자한 돈이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어들인 소득이 플러스예요. 어느 정도 플러스냐? 여기 지금 2017년 가장 막대기가 컸을 때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입니까? 26조 달러 정도를 더 벌어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규모는 작게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이 벌어나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많이 벌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한국 사람이 월가에 투자해서 벌어나오는 돈보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벌어나오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이 수입. 아까 미국에 들어온 돈, 이 돈도 월가의 주요 수입원이고 미국이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벌어들인 이 돈도 월가의 수입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금융의 관점으로 미국이 국가 경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월가가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월가는요. 예? 자, 그래서 이게 GDP에 2010년부터요. 한 2018년까지는 GDP의 1%가 넘었었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6%가 떨어졌어요. 하여간 이게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 해외 외국인들이 미국 월가에 투자한 돈들이 미국의 그러니까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는 장애 요인을 작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진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건 국내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기사화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MBC일 거야 아마 이게 그러니까요. 기사가 이게 뭐냐면 2007년 3월 2일 맨 밑에 보게 되면 톰 커리라는 기자에 의해 가지고 2007년 3월 2일이죠. 이게 MBC 맞네요. MBC 기사예요. MBC에서 3월 2일 날 제목을 내보낸 건데 뉴스에 제목이 위에 뭐라고 됐습니까? 클린턴 사운드 더 차이나 얼람 as 08 이슈. 08 이슈가 뭡니까? 2008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었어요. 2008년도 최대 이슈는 대통령 선거죠. 그럼 2007년도 그로부터 1년 전은 뭐가 있었던 거냐? 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당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이 진행되는 이런 시점이었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008년도 선거는 오바마하고 당시에 공화당은 누구였었죠?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붙었었지만은 원래 유력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였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그러니까 3월달까지 이게 3월 2일자 기사인데 3월 2일자까지는 당내 경선에서 힐러리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보다. 오바마가 그러니까는 힐러리를 앞서기 시작한 게 4월달 이후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즉 그 당시에 공화당이 굉장히 인기가 주니어 조지 부시가 2번 연임을 하고 공화당이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요. 이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마디 했기 때문에 기사가 된 건데,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2008년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서 중국에 대한 경고를 울렸다. 클린턴이. 이런 기사예요.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었죠. 뉴욕 상원 의원이었었죠.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출신이지만은 상원 의원을 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네이터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 미국의 의존, 종속, 뭐에? 중국 투자가 차이니스 인베스터에게 중국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이거를 2008년도 대통령 선거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던진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기사에 보게 되면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과 미국의 연준 의장한테 공개적인 질의를 합니다. 뭐라고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미국이 여기 밑에 보게 되면요. America was undergoing a slow erosion of our own economic sovereignty 나오죠. sovereignty가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우리 미국의 경제적인 주권, 우리 경제적인 주권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미국 정치인은 이런 거 씁니다. 미국의 경제 주권을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침식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경고음을 날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25%인가? 30%인가? 정도를 넘게 되면은 예국 자금들이 미국 내 들어온 예국 자금이 미국 GDP에 한 25%로 기억하는데요. 30%지 정확하지만 25%가 맞을 겁니다. 25%가 넘으면은 재무부 장관이 경고음을 울려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통화정책에 그러니까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듯이 예국에 나간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월가에서 미국의 채권들을 막 사들이게 되면은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채권의 금리는 시장금리인데 그러면 미국의 연준이 중앙은행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지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05년 6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죠. 연준은 막 금리를 올렸는데 17차례를 막 올렸는데 시장금리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시장이 과열된 걸 시키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지더라 이거예요. 시장금리가요. 장기금리가. 왜? 예국에서 들어온 돈들이 채권을 막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거를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미국의 경제 주권을 이거는 침식하고 있는 거다. 침해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문제에 예국이 그러니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패권 국가라는 건 뭐냐? 자기는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자기는 다른 나라한테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권 국가잖아요. 미국 정치인은 이렇게 주권에 대한 개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정치 군사 주권을 좀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경제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해외 예국인이 미국의 경제적인 주권을 미국의 경제 정책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가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25%가 넘으면 간다는 얘기는 그걸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미국 월가에 수입에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미국 GDP의 25% 이상은 그러니까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